최대 한인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드디어 오늘 뉴욕과 뉴저지에서 본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40대 한국 여성이 친인척 3명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시위대 수백 명이 집결해 전쟁 휴전을 촉구한다는 농성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저지에서 5살 남아가 모친에 의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아는 치료 후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태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드디어 오늘 뉴욕과 뉴저지에서 본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한인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아시아 아메리카 정치인들의 도전이 두드러지며 아시아계 미국인 영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까지 뉴욕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3%가 이미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뉴욕 및 뉴저지주 본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뉴저지주의 본선거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뉴저지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특히 뉴저지의 한인 후보자가 대거 출마하면서 한인 정치권 신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주에서도 아시안 후보자들이 대거 출마해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치 참여 및 영향력이 크게 급증할 것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아시아계 미국인의 영향력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역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과 뉴저지 본선에 출마한 한인 후보자들은 모두 18명으로 뉴욕시 본선거에 민주당 23선거구 현직 시의원인 린다 이, 민주당 26선거구 줄리 원 이렇게 2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선 민주당 37선거구 앨런 박 주 하원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며 인구의 클립스에서는 공화당의 박명근 후보, 민주당의 크리스 킴 후보가 맞붙으며 한인 시장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리지필드 시장 자리에 무소속 데니스 심 후보가 도전하며 시의원에는 팰리세이스 파크에서 민주당 민석준, 폴리에서 민주당 폴윤, 리지필드 민주당 류용기, 노르우드 지역 공화당 김봉준, 해릭턴 파크 무소속 준정 의원 등 5명의 현직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한편 펠파크 민주당 이상희, 펠파크 공화당 원유봉, 에즈워터 공화당 미셸 한, 폴리 공화당 최은호, 리치필드 공화당 사라 김, 클러스터 공화당 크리스토퍼 조, 리오니아 무소속 김한민 등 7명의 후보가 초선을 위해 출마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선관위는 어제 기준 전체 유권자의 3%에 해당하는 약 40만 명의 뉴욕 주민이 조기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4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한국에서 의사 및 부유층을 상대로 7년 가까이 사기 행각을 벌여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국 의사이며 한국 의대에 교환 교수로 왔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영주권 취득 및 자녀 유학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무려 4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투자 이민을 미끼로 이사 등 부유층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40대 한국 여성이 친인척 3명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 주말 49세 미국 시민권자 한인 여성 제니퍼 정 씨가 2016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계 전문직 4명을 상대로 자신이 미국 의료기기 업체 한국 지부 대표라고 속여 투자를 받는 등 43억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투자 이민을 권유하는가 하면 영주권 획득 및 자녀 유학을 돕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광주시를 상대로 가짜 투자 유치 명목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2018년에도 광주시를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 제안을 했던 동일 인물입니다. 글로벌 일요용품 회사가 3천여억 원을 투자해 광주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는 정 씨의 말을 믿고 광주시는 투자 유치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었지만 이 모든 게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된 사기꾼 정 씨의 체포 사실이 밝혀지자 나도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실제 피해 금액은 43억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씨는 자신을 미국 의사이며
광주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의 교환교수로 온 재미동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자신이 병원장과 사제지간이라며 병원 내부에서 지나가는 인턴 및 레지던트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등 진짜 의사 행색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녀의 자폐치료로 고생하던 한 피해자는 미국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정 씨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년 넘게 알고 지내온 정 씨가 올 여름 자폐치료법이 미국 유명 교수를 통해 개발됐다며 해당 임상실험에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실험 참여를 위한 보증금 3,900만 원과 다른 지인의 자녀 어학연수를 위해 1,000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의 말만 믿고 미국행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는 문득 수상하다는 생각에 뒷조사를 착수했으며 지난 7년여간 그럴듯한 거짓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편 정 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했던 친인척 3명도 함께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발생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인과 국제기구 직원 및 의료진들의 사망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는 즉각 휴전을 촉구한다는 농성 시위가 이어졌고 센트럴파크 인근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집결해 하마스에 억류돼 있는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시위의 무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을 비롯해 국제기구 봉사자들의 희생이 급증하자 전쟁 휴전을 촉구하는 농성 시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반시온주의 단체 평화를 위한 유대인 목소리 소속 시위대 수백 명이 어제 오후 뉴욕 자유의 여신상 앞에 집결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휴전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에는 약 500여 명의 시위대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며 농성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인원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모두 즉시 휴전이라고 적힌 검정색 티를 맞춰 입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게 자유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유대인 목소리 측은 자유를 상징하는 이곳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이라는 메시지를 외치기 위해 시위 장소를 자유의 여신상 앞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센트럴파크 인근에서는 친이스라엘 집회가 벌어지며 수천 명의 군중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깃발을 휘날렸습니다. 이들은 즉시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을 석방하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지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지 집회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물론 할리우드 배우로 알려져 있는 데브라 메싱 등이 참석해 지지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저지 누악 경찰이 지난주 5세 남아가 자택 내에서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모친이 구속된 상태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에서 5살 남아가 모친에 의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누악 경찰국은 지난주 뉴저지 누악 20 멀시트에 위치한 건물에서 어린아이가 칼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5세 남아는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가 아이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현재 피해 남아는 치료 후 안정을 되찾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누악 경찰국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피해 아동 및 아이의 모친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신문을 받기 위해 구금됐습니다. 현재 누악 경찰은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도 수상한 점이 없었는지 목격했던 일들에 대해 증언을 받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웃 주민들은 가끔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등 아이의 모습을 본 적은 있지만 자주 본질 못했으며 2-3년 전부터 한 노부부가 해당 주택에 들어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사건이 발생한 가정이 평범한 가정으로 보였다며 5세 어린아이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데에 대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며 누악 경찰국은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 허드슨강 열차 터널 건설을 위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연방정부도 게이트웨이 공사를 위해 예산 38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전격 발표하는 등 새 열차 터널 공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공사는 맨하탄 펜실베니아역과 새로운 터널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 건설을 위한 것으로 허드슨강 반대편인 뉴저지에서도 이달부터 굴착 기계 등 건설 장비 이동 등을 위해 새 터널 입구까지 이어지는 도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굴착 작업은 오는 2025년경 시작되며 10년 후인 2035년 터널 개통이 목표입니다. 새 터널이 지어지고 기존 터널 개보수가 이루어지면 열차 운행량이 현재의 시간당 최대 24대에서 48대로 배로 늘어날 수 있어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통근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열차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200명에 가까운 한인 변호사가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7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한인 성씨를 토대로 분류한 결과 한인 합격자 수는 1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합격자 수 6,481명의 3.1%에 해당합니다. 지난 2월 시험에서 51명의 한인 합격자가 배출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만 249명의 한인이 새롭게 변호사 타이틀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총 9,779명으로 이 중 66.2%가 합격했습니다. 7번 전철 69스트리트 루즈벨트 애비뉴역에서 승객에게 폭행 및 혐오 발언을 내뱉고 달아난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경 7번 전철 69스트리트 루즈벨트 애비뉴역 퀸즈 방향 플랫폼에 서 있던 28세 여성 승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한 뒤 다짜고짜 인종 혐오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역에 들어선 전철을 타고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로 인해 뇌진탕과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일 리프트와 함께 시티바이크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전기자전거 보유량을 2배로 늘리고 최소 2개의 전기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티바이크는 2013년 5월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총 2억 명이 이용한 공유자전거 프로그램으로 현재 2,000개 스테이션에서 3만 대의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자전거 이용률은 전체 46%에 달합니다. 운영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브루클린 디트마스 공원 및 플랫부시, 퀸즈의 잭슨 하이츠, 코로나, 엘름허스트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요금제를 개편해 내년 1월부터 모든 연간 멤버십 가입자는 신규, 갱신 여부에 상관없이 전기자전거를 60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자전거에도 일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요금 상한을 적용합니다. 회원은 분당 24센트, 비회원은 36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간 멤버십 가격 한도는 기존 $230에서 $210로 낮추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